입시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입시의 바이블 네 번째 강의 수능 및 정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오늘 강의를 끝으로 고3 학생 여러분들께서 전형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 정시 전형은 우리 일반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전형에서만큼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능 성적만 높게 가져와 주시면 뭐 어떤 대학이든지 우리가 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좀 예측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그냥 아무 대학에 그냥 뭐 개수도 상관없이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장의 학교에 학과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 학교의 그 학과가 가군인지 나군인지 다군인지 이 모집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사실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게 등급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단순 등급의 평균, 예를 들면 저는 국영수탐 해서 등급이 대략 한 3등급 정도 돼요. 저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자, 단순 등급 평균으로 절대 정시에서는 대학 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표준 점수 또는 그런 원점수를 단순 총합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단순 계산들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예측하기에는 훌륭한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자, 이렇게 기본적인 3가지의 입시 용어를 좀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자면, 자, 표준 점수는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면 이 수능 시험에서 각 과목들의 난이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은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해 시험이 수학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 국어를 잘하는 학생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의 입시에서의 그런 공정성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우리가 원점수를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 표준 점수라는 건 수험생들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준 점수 어느 정도 내가 더 점수를 더 많이 받았다, 아니면 좀 더 적게 받았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백분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백분위는 나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몇 % 정도 있는지를 좀 수치로 계산을 한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내 수능 점수가 백분위로 진행되는 게 좀 유리한지, 또는 표준 점수로 진행되는 게 유리한지를 체크해 주셔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좀 지원하는 쪽이 아무래도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변환 표준 점수는 이제 각 대학들이 탐구 영역에서 활용하는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학들은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중상위권 이상의 학교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탐구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도 사실 탐구 영역 간에 그런 백분위의 차이라든지 표준 점수의 차이가 사실 탐구 영역들 선택 과목들마다 다를 수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고자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정도 우리가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표준 점수와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굳이 내가 일일이 내가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워낙에 프로그램들도 좋아지고 어디가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내 수능 점수 넣어 보시면 학교별로 그리고 학과별로 그 총점이 나옵니다. 자, 그거 다 입력하시면서 예측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머리 아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념적인 요소가 왜 이런 걸 활용하고 이게 어떤 건지 정도만 가져가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022학년도 정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에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심층적인 이야기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별 모집군의 변화입니다. 상위권 학교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모집군이 조금씩은 달라졌기 때문에 혹시 재수를 했거나 작년에 정시 원서를 넣었던 학생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목표로 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어떤 모집군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수도권의 대학들이 정시 전형의 인원을 늘렸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권만 봤을 때는 한 8,800명 정도가 지금 정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 수험생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전체 수험생 인원이 살짝 증가했지만 수도권에서 정시 인원이 한 8,8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 사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그래도 부담이 좀 덜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가 40%까지 정시 인원을 늘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제 약대가 수능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대 모집이 좀 신설이 됐다. 이 부분도 제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수시 2월 인원의 변화입니다.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때 선발되지 못했던 인원들을 정시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작년을 좀 돌이켜 봤을 때 대학들이 이런 충원 인원에 대해서 추가 합격 횟수를 좀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 수시 2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2학년도의 정시 전형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올해는 참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입시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빵꾸나는 학교들, 그리고 빵꾸나는 학과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시 전형에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2학년도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정시 파이터 분들을 위해서 지원 시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능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고 또 전략을 잘 짠다라고 하면 자신의 성적보다 좀 더 좋은 학교는 우리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수능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과목별 비율에 맞춰서 그 점수를 환산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100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70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600점 만점이 될 수 있으니 학교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자신의 그런 합부를 예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국영수탐의 이런 점수 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학생들이 항상 수능을 보고 나서 또는 수능 보기 전에 영어 점수 망쳤어요, 국어 점수 망쳤어요, 수학 포기하면 저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시 전형은 어찌됐든 간에 이 총점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 간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절대 과목 버리지 마시고, 물론 점수가 나왔는데 한 과목이 무너졌다, 그럼 그 무너진 대로 뭔가 전략을 맞춰야겠지만, 지금 우리 아직 점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네 과목의 밸런스 잘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들 그리고 학과들에 따라서 수학을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냐, 또 과탐을 선택했냐, 이 부분에 따라서 가산점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으니 이 부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들이 점수를 줄 때 있어서 총점에서 가점, 감점으로 주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부여해서 그 환산 점수를 반영 비율에 적용시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대형 입시 기관의 정시 프로그램을 거의 모든 분들께서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100%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배터리 몇 칸이에요, 뭐 어디 거 몇 칸 나왔어요, 합격 몇 퍼센트 나왔어요, 이런 얘기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참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분들께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이쌤이 준비해 왔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많은 학생분들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본인의 수능 점수에도 관심 없고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정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내 입시를 모든 것을 맡기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 또는 학원 선생님들께 모든 내 입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본인의 점수로 본인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그 대학교를 좀 정시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예측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학교가 여러분들 학교 라인에서 잡히게 될 수 있고 또 선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덕분에 빵꾸를 잘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정시 공부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의 학교, 이런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입시의 바이블 4강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